자, 42쪽에 일단 액체가 있거든. 액체. 우리가 앞에 거 뭐였냐면 기체랬어. 이제 액체가 있어. 액체가 01했고 42쪽 액체인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분자 간의 상호작용. 쌤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체이기도 하는데 왜 액체라고 굳이 이름을 적어놨을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인데 책 한 번만 봐봐. 제목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물질의 상태. 상태 동그라미. 또 상태 고체액체 기체 안다 얘가? 알지? 이번에 뭐? 쌍극자 힘 돼 있나?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 쌍극자 힘. 3번에 분산력. 4번에 수소결합. 5번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끓는 점. 해서 쌤이 B 증기압력 끓는 점 나가고 싶었는데 아마 그까지 뭐 혼나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 일단 자 말해 오늘 하고 싶은 게 쌤님이 제목은 액체인데 자 필기 이렇게 분자 간 상호작용. 때론 한때 교육과정에서 그러려고 했어. 상호작용 어떤 단어 대신에 힘이란 단어 대신에 상호작용을 할까? 교육과정에서 몸부림을 한번 치다가 바꿨다. 빨리 적어야 돼. 필기 분자 간의 상호작용. 힘이다. 힘.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 3가지. 분자 사이의 힘. 분자가 원자 말고 분자 사이의 힘이 딱 3가지가 있거든. 자, 수소결합. 그리고 쌍쌍힘. 쌍극자 힘 길어서 잘 안 해요. 쌍쌍힘. 그리고 하나 분산력. 사실 누가 제일 세냐면 수소결합이 제일 세. 쌍쌍힘이 그다음 분산력이 제일 약해. 자, 쌤 뭐가 달라요? 자, 일단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있어. 모든 분자의 표면에서 분자 사이의 힘이 된다. 표면에서 분자 사이의 힘. 분자 사이의 힘?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에 기체할 때 그런 얘기 있거든. 기체는 기체 입자들 간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액체는 사실은 입자 간의 힘이 있다. 자, 쌍쌍힘은 뭐냐면 모든 분자하고 다르게 뭐가 다르다는 거지. 혹시 자, 요 밑에 몇 줄 놔두고 밑에 우리가 옛날에 분자를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 분자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근데 어떤 게 극성 분자야? 어떻게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어떤 게 극성 뛰는 건데? 극성 뛰는 걸 어떨 때? 그렇지. 부분 전하를 뛸 거라. 부분 전하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비대칭 구조를 갖는 분자들이 극성 분자다. 합이 5글자처럼 돼. 비대칭 구조, 극성 분자. 말 그대로 무극성은 뭐? 대칭 구조. 예를 들어서 쌤 몇 개 하면 HCl 비대칭 맞지? H2 대칭 맞지? CH4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메테인 대칭이야. 어이구야 정사면체. 그러니까 다른 원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들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을 때 이 수소가 모두 다 109.5도 정사면체. 이거 꼭 외웠어야 되는데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얘들 CH4 이거 쌍극자 모멘트 합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 이거 직접 구해야지. 그래서 누가 땡겨? 탄소가 땡겨. 탄소가 땡기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합력 구해야지. 합력 구했을 때 그게 제로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 아, 얘를 갖다가 대칭 구조다. 어느 쪽으로 가서 똑같아. 얘 무극성 분자다.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서 탄소화물, 탄화수소, 탄화수소. 대부분 여기다 넣어야 돼. 꼭 기억을 해야 돼. 탄화수소 대부분. 탄화수소 대부분. 그러니까 수소에서 나와서 CXHY, CXHY, 수소, 탄소 쫙 되어 있는 것들. 얘들 지금 대칭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대칭이다.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내기네. 그 다음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어? 에탄올 C2H5OH 이렇게 생겼으니까 C OH C2H5OH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딱 봐도 좌우 대칭 아닌 것 같아. 산소가 낑겨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성 분자야. 비대칭이잖아. 비대칭. 그러니까 글자 수로 외워. 합이 5글자. 합이 5글자. 그때 새내 교육을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었지, 그지? 대칭, 비대칭, 극성, 무극성, 이런 단어인데, 합이 5글자 들어. 극성, 비대칭, 무극성, 대칭. 이렇게 꼭 외워야 돼. 다 안 적었어? 다 적어야지. 빠르게 적어야지. 안 적어놓고 집에 가면 외워질까봐. 안 되지.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얘들이라구나. 에탄올. 그럼 얘는 정사면체, 메테인은 대칭. 에탄올은 비대칭. 암모니아는 어땠을까? 암모니아. 대칭, 비대칭? 당연히 비대칭이지. 여기에 질소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정사면체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질소가 있으면서 여기는 수소가 있는데 위에는 없지. 위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는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얘가 되어야지 이 단어는 할 수 있어. 얘가 되어야지. 그러면 극성 분자는 쉽게 얘기해서 쌍극자 모멘트,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치우쳐지는 게 있었다는 거지. 얘들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있는 쪽은 약간 델타 마이너스, 이쪽은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적어야 돼. 물 분자 어떻게 생겼어? 물 분자도 기본 개념은 얘야. 기본 개념은 정사면체야. 옥텟 규칙 만족할 거니까. 산소, 손과 머리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 그럼 여기에서 수소가 2개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럼 분명히 얘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응? 우리 비대칭이지. 우리 비대칭이지. 나? 그러면 사실은 모든 분자는 표면에서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다. 얘가 극성이고 무극성이 상관없어. 시험에서 되게 달라. 모든 분자 분산력 다 가져.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분산력은 언제 커진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쌍극자 힘이라고 하거든. 지금 쌍힘 가는 거. 얘들은 극성 분자만 돼. 극성 분자만 돼. 극성 분자라는 게 이것처럼 수소, 염소 있으면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분 양전화, 부분 음전화 그렇게 되었을 때 얘들은 그 옆에 다른 애가 오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잡도록 배열을 하는 거라. 그때 이 분자에 있는 거, 이쪽 분자에 있는 거 서로 힘이 어느 정도 얘가 HCl 이런 식으로 되면서 힘이 작용하더라. 분자들 사이에 극성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다. 이게 쌍쌍힘이야.
극성 분자들 사이의 힘이다. 근데 수소 결합은 진짜 세. 진짜 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흔하게 누구나 다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일부 소수만 딱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얘들은 말이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지. FON이 좀 적어야 돼. FON이 수소랑 결합을 했을 때 하나의 분자야. 하나 분자 안에서 플로린과 산소와 질소. 차이점 뭐냐면 전기음 성도가 엄청 센 애들인 거야. 그리고 수소는 전기음 성도가 엄청 약한 비금속이지. 그럼 얘들이 결합을 하면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델타 플러스. 그럼 얘는 다른 게 뭐죠?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들이 전기음 성도가 정말 세서 진짜 센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이 수소 플로리는 얘가 정말 약하고 정말 세고 이렇게 된 요게 수소 결합이야. 만약 폰하고 수소랑 결합했고 폰하고 결합하는 거야. 수소끼리가 아니다. 수소끼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적는 건데 FON하고 FON과 결합한 수소가 가지는 힘인 거라. 이랬나? 그렇게 쌤 보여줄게. H2O 돼. 이렇게 돼. H2O 돼. 이렇게. 그러면 한 분자에 있는 산소가 다른 분자에 산소랑 결합한 수소랑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부분 음전화, 산소가 부분 음전화, 수소가 부분 양전화. 되는데 얘들 사이 이 힘이 우리 왜 생명과학 이런 데서도 왜 핵산, 염기 사이 수소 결합 이거거든. 정말 세거든. 분자 내의 힘은 아닌데 분자 사이의 힘이야. 분자 사이의 힘.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 사이의 힘이구나. 몇 가지가 있냐면 분산력, 쌍극자, 상극자 힘, 수소 결합이 있는데 그러면 쌍극자, 쌍극자 힘도 사실은 극성 분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건 전기음 성도가 달라서 전자쌍이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는 분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음 성도가 진짜 크네. 전기음 성도가 정말 작은 애. 진짜 크네. 이렇게 해서 FON하고 결합한 수소가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이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 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이다. 뭐 H본드 뭐 이렇게 쉽게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미 있다. 어느 게 제일 세다고? 수소 결합이 압도적으로 세다. 압도적으로 세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조금 지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호를 안 적어놨네. 이번에 분자 간의 힘, 상호작용이 있고 두 번째 끓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게 뭔지 아나? 끓는 점이 오늘 고가의 진도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가열을 하는 거야. 뭐를 두고? 액체를 두고. 가열을 했더니 표면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죠. 표면에서와 내부에서 모두 기화. 누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는 기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될 때의 가열하고 있었을 때 얘들 계속해서 기화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 그때 온도를 우리가 TB boiling temperature 그래서 끓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끓는 점 boiling temperature. 그러면 얘가 사실은 내부에 있던 입자들이 밖으로 끌어나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안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같이 막 있어. 같이 막 있는데 몰라 뭐 알아 하고 지가 뛰쳐나가는 게. 그러니까 얘가 분자 아니야. 원자야. 원자들 사이 아까 산소 수소 결합하고 있었지. 걔 알고. 나 원자 사이인지 분자 사이인지 그거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원자 사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 그건 진짜 세. 이래나 분자 내에 있는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근데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정말 강하다고. 정말 강하다고. 이거 말고 분자 내 아니다. 분자 내가 아니고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안에 거 아니야. 분자 사이. 분자의 인력 아니고 분자 사이. 이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이렇게 나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이걸 끊고 나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야 기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일링 템퍼러처. 그런 점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말됐나? 근데 분자 사이 힘이 저 세 개거든. 그럼 저 세 개 중에 세 개 다 가지면 진짜 끓는 점 높겠지. 근데 분산력밖에 없으면 그나마 끓는 점이 좀 약하겠지. 낮겠지. 됐나? 오케이. 자, 일단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나가는 거니까. 얘가 강하면 끓는 점이 상당히 높다. 이걸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얘기 좀 해볼게. 세 번째. 분산력. 일부러 책하고 순서 조금 다르게 납니다. 힘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산력은 어떤 경우냐면,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무극성 분자 사이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세게 당기는 건 없는데 그래도 분자의 표면에서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분자의 표면에서 인력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표면에서 인력이 있으니까 표면이 넓으면 인력이 커져. 표면,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인력이 커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질 거라. 그런 거 있으면 설명할게. 자, C 3개, H 8개. C 5개, H 12개. C 3개짜리가 C 3개, H 아래 위, 양옆. 탄소는 팔이 4개거든. 수소 붙인 거, 탄화 수소. C 3개, H 8개. 예. C 5개, H 12개지. C 5개, H 아래 위, 10개 하고, 양옆에. 맞지? C 5개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똑같아. 빨리 표기해줘. 자, 그러면, 잠깐만. 다 안 적었지? 기다려봐래. 여기를 이렇게 바꾸자. 요거 순서를 좀 바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이게 화학 반응의 세계인지 여기 물질과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군데 다시 나오는데 자, 요거 이름이 펜테인이야. 펜테인. C 5개짜리. 그리고 여기는 옆에 다 탄소가 수소가 붙을 거거든. 그러니까 쌤만 이렇게 적는 게 이 책 쓰는 분들도 그렇게 쓴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럼 아래 위랑. 자, 요거 한 발에 얘들 둘이는 분자량을 비교한다. 야, 어느 녀석이 더 커? 펜테인이 더 커. 얘가 프로페인이거든. 분자량이 크니까 접촉 표면들 분자 자체가 크잖아. 그치? 그럼 접촉 면적이 그치? 분자량 자체가 표면들 자체가 커질 거니까 끓는 점이 높아졌지. 나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얘는 비유를 좀 할게. 피자 도우. 피자 왜 밑에 까는 피자 도우 알지? 걔를 갖다가 밀가루 만들고 뭉쳐도 요만한데 쫙쫙 펴서 펼치면 이만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뭉쳐질 수가 있고 넓적하게 펼 수가 있다. 이게 동글동글하게 감은 거야. 그걸 네오 펜테인. 그러니까 노멀 펜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동글동글하면 접촉면이 좁아. 접촉면이 좁아. 그러면 얘보다 얘가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쌤 이거는 그래 똑같은 식이라도 접촉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접촉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됐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쌍쌍힘. 쌍극자 힘. 요거는 책에서 최대한 간단히 보면 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 얘들도 무극성 분자보다는 끓는 점이 높더라.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 자체가 높더라. 얘들은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밖에 없지. 쌍쌍힘 같은 경우는 그 말고도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2, HCl 그 정도는 뭐 분자량 차이가 별로 안 나. 35.5, 36.5 O2 이거 32 이래 됐을 때 끓는 점 차이가 극성 분자가 더 크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 쌤이 살짝 보여줬을 때 분자 사이에도 힘이 있긴 한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책이 보이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들끼리 약간의 인력이 작용한다. 됐나? 그래서 같은 분자량이 비슷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됐나? 자, 중요한 게 선생님이 수소결합이라고 했던 다섯 번째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 C2H5OH CH3 OCH3 아마 얘들이 분자식은 C6개 H6개 O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맞지? 생긴 게 달라. 아까 봤을 때 에탄올 C2H5OH 그랬지. 얘들은 CH3O에다가 CH3 이렇게 돼. 이렇게. 혹시 요거 오른쪽과 대칭이게 비대칭이게? 상상을 뭐로 해야 되냐면 이게 수소 물 붙은 것처럼 해야 돼. 대칭 아니야. 왜냐면 여기 비공유 전자 쌓여 있거든. 그래서 얘도 비대칭이야. 얘도 비대칭이야. 근데 얘도 비대칭 아이가? 맞지? 비대칭이야. 근데 차이점이 지금 어디 나왔어? 수소결합 분자. 그럼 얘는 이렇게 있었을 때 에탄올 분자가 있고 에탄올 분자 여기에 수소 탄소에 결합한 수소 있지. 얘가 옆에 에탄올 C2H5OH 됐을 때 이 O하고 따다다다다다 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 거는요. 걔는 안 돼. 왜냐하면 얘들은 수소 결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탄소랑 결합했는 수소는 수소 결합 안 해. FON.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물을 수도 있어. 얘들은 안 되고 요 수소만 돼. 이 수소만. 다른 분자에 있는 FON. 얘들하고 결합했는 것만. 저렇게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책에 첫째 쪽 보면 42쪽에 보면 뭐 쌍극자 모멘트, 뭐 쌍극자 힘 이런 거 있거든. 있었을 때 책에 쭉 한번 읽어보면 쌤 설명 걸로 되긴 할 건데 내가 못했는 게 있긴 하단 말이야 지금. 못해서 좀 찝찝한 녀석이 있는데 분자량이 비슷해도 이렇게 수소 결합되면 다를 수가 있다. 쌤이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페이지 44쪽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야. 5번에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 했는 게 쌤 아까 처음에 적었던 그거야. 얘가 포커스인 거야. 44쪽에 거. 44쪽에 거 그래프에서 어떻게 됐냐? 가로축이 주기야. 2주기고 3주기고 4주기고 5주기고 얘가 제목이 수소화합물이거든.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이잖아. 맞지? 혹시 2주기에 얘 14족부터 14, 15, 16, 17쪽도 이야기하거든. 그럼 14족 같으면 CH4고 2주기에 이거 NH3고 얘가 H2고 HF고 3주기 거 이야기하면 SiH4고 pH3고 SO2 H2S HCl 이런 식이거든. 요거만 좀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 봤을 때 FON 얘는 수소결합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같은 족이잖아. 14족에 쫙 보면 얘들은 오른쪽으로 하면서 분자량이 커져.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14족 끓는 점이 쫙 높아져. 새로 쭉 끓는 점 보이나? 책에 봐. 14족은 끓는 점이 쫙 커져. 근데 15, 16, 17족은 이렇게 되는 거. 15족, 16족, 17족. 분자량이 커져가지고 끓는 점 높아진 거 맞아. 근데 이쪽 부분은 2주기 거만 확 꺾여 있는 거야. 왜냐? 얘들만 수소결합도 한국말로 급했다. H본드 수소결합만 가져서 인력이 훨씬 더 크더라. 말 되겠나?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밑에 44쪽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데 2주기의 애들은 14족부터 17족까지 했었을 때 CH4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소결합도 지니더라. 그래서 분자 사이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14족은 수소결합이 없기 때문에 쫙 분자량이 커지고 그리고 14족은 무극성 분자거든. 근데 15, 16, 17족은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14족은 15, 16, 17쪽보다 끓는 점도 낮아. 그래프로. 보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 파악을 해서 문제 풀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랬나? 잘 나온다. 그러니까 쌤이 일단 결론 얘기 때문에 얘를 적어놓고 계속 했는데 머릿속으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래. 분산력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극성 분자들 사이에만 작용하는 거니까 극성 분자는 분산력 있고 쌍쌍임 있고. 그러면 FON은 여기서 암모니아, 물, 플로리나, 수소 얘들은 분산력, 분자니까 있고 극성 분자가 쌍쌍임 있고 수소 결합까지도 있으니까 끓는 점이 진짜 높아지더라. 이러나 여기까지가 숙제. 됐습니까? A까지.